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인천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그 착공식이 있었는데 바로 영종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영종 신도 평화도로인데요.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향후 북한 해주까지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옹진군 북도면 신도항 선착장에서는 그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요. 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남북 평화도로 건설의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245억 원을 투입해서요. 영종도와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4km 왕복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오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도면은 이제 신도와 시도 모두 그리고 장봉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영종도와 신도 간 도로가 완공되면요. 장봉도를 제외한 북도면 지역을 인천에서 배가 아닌 이 차량으로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중 2.5km 구간은 이제 해상 교량인데요. 이제 이렇게 교량이 연결되면 이제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로도 만들어서요. 차 없이도 이 두 섬을 오갈 수 있게 할 이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서해평화 핵심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해평화도로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 해주를 잇는 80.44km 길이의 도로인데요. 1단계 영종신도 구간으로 첫 시작을 끊은 만큼 이후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개성 해주까지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사업이 가진 의미는 남북 평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서해 평화도로 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해평화도로 구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이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는 이 남북 간 이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해역을 이 평화 수역으로 정해서 이 남북 공동 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북측의 개성과 해주를 잇는 이 남북 정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 남북 정협 벨트를 위한 이제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이제 이번에 착공한 서해 평화도로가 되는 것인데요. 예.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이 신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으로 이게 확대됐는데 인천과 개성, 이제 해주를 넘어서요. 남포와 신유지까지 연결하는 이 환황의 경제벨트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에 서해 5도 어장 면적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서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이제 일부 허용했는데요.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근간으로 이 합정이 이 같은 이제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이게 바로 이 서해 평화도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편의점과 카페 등 그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당수가 뭐 예상 우리가 뭐 하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너무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뭐 상당히 크죠.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대기업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그리고 12월까지 지역 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먼저 응답자의 41%가 코로나19 이후
이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요. 네. 25%는 그 매출이 20에서 3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한 이 66%가 이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가맹점은 일반 뭐 그 소상공인들보다는 이제 그 매출 규모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감소 규모가요. 예, 예. 어쨌든 그 이런 감소 때문에 이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또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 물품들을 보면 이제 신선식품류와 일반 공산품 등 이 강제 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이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서 이제 그 구매하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설문에는 81%가 그렇다 이렇게 그 답했다고 합니다. 매우 좀 그래요? 심각한 부분이고요. 점주들은 이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가맹점주의 43%만 그 가맹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이제 비가맹 독립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30%, 그리고 다시는 사업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도 27% 이게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가맹점주들이 이 본부에 느끼는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또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에도 이제 점주들은 그 영업지역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5%는 동일 영업 표지 가맹점 간 이 영업적 침해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네. 이에 더해서 그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도 이 81%에 해당하는 가맹점주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그 배달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솔직히 이 영업지역, 이 구분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보라든가 차를 이용해서 이럴 때는 이제 명확히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 배달의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주들의 느끼는 고통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시는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이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해서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여러 이해 관계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는 또 주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 점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 공정거래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가맹점들의 고충이 많이 드러난 만큼 그러니까 시가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